자, 우리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새로운 단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저번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단원에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자극의 전달과 그다음에 근육에 대한 부분을 넘어갔는데 자, 이번 2차 기말고사에 이 범위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사람의 유전병 중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부터 자, 여기 자극의 전달, 그다음에 신경계 까지 들어가고요. 더 추가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설명이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자극이 전달될 때 관여하는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 세포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자극을 전달할 때 우리 몸에서 자극이 전달되어서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조절이 일어날 때에 관여하는 세포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우리는 한글로 신경 세포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뉴런은 자극의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뉴런이 무엇이냐? 자극을 전달하고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관여하는 세포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일반적인 세포의 모양으로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자, 이런 데에는 구조적으로 별로 용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뭔가 전달해주기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세포와는 어떤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데요. 자, 밑에 그림에 한번 봐보시면 세포가 동그랗지 않고 세포가 뭔가 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세포스럽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은요. 자, 이것이 뉴런 하나를 뗀 그림인데요. 자, 보면 전혀 세포스럽지 않죠.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를 그리면 세포의 핵을 여러분들 그리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세포의 핵이 있는 일반적인 세포의 모양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세포의 막이 뭔가 이렇게 늘어나서 좀 특이적인 구조를 이렇게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세포막이 늘어나서 이렇게 특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세포는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이랑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거. 자, 이게 세포막이 뭔가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자,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글자에 한번 봐보면요. 신경을 이루는 세포 부분이다. 라는 뜻으로 신경세포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포막이 지금 길어져서 어떤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두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위쪽에 뭔가 가지처럼 뻗어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가지 모양으로 뻗어져 있다. 뭔가 돌기처럼 나와 있다. 라고 해서, 뭐라고 이름이 돼 있나요? 가지돌기라고 되어 있죠.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돌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게 뭔가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 꼬리처럼 달려 있는 거. 자, 이 부분은 뭐라고 이름이 적혀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축삭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신경세포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조를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림에 한번 봐보면 뭔가 특징적인 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자, 우리 축삭돌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뭔가 꼬리처럼 쭉 길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자, 지금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은 요거를 배울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은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를 사 먹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 때는, 라떼는 말이야. 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가 길게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길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끊겨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비엔나 소세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축삭 돌기에 있고요. 대부분 자, 축삭 돌기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자, 마리집이라고 되어 있죠.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왜 마리집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는 물질이 축삭 돌기에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자, 옆에 그림에 확대된 그림을 한번 봐 보시면, 자, 지금 약간 노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꼬리처럼 뻗어 있는 이 부분이 축삭 돌기, 기본적인 축삭 돌기이고요. 자, 축삭 돌기에 보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뱅뱅뱅뱅 이렇게 뭔가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아져 있다라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는 마리집은 축삭 돌기에만 말려 있는 게 아니고 가지 돌기에도 말려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자, 지금 대부분은 축삭 돌기에 말려 있는 구조가 많아서, 자, 지금은 축삭 돌기에 말아놨고요. 자, 이 마리집이 축삭 돌기 전체에 말려 있지 않죠. 그림에 한번 봐보면 축삭 돌기에 여기는 마리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리집이 말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의 명칭을 한번 잘 보시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축삭 돌기의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리집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공간이 있고 마리집이 없이 축삭 돌기가 노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노출된 부위는 랑비에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자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랑비의 결절, 빈 공간이라서 결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조를 지금 명칭을 좀 빨리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문제집에는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이 그릴 때 혹은 간략화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같이 그려보고 여러분도 구조의 명칭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핵을 갖추고 있는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핵을 갖추고 있는 이 안에 자, 핵이 갖춰져 있고요. 일반적인 세포라고 하면은 뭔가 뭐 미토콘드리아라던가 일반적인 세포 소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세포 소기관이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신경 세포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체에 자, 뭐가 있었나요? 뭔가 삐죽삐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삐죽삐죽 여러 갈래 짧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길게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었죠. 그죠? 물론 이 끝은 또 이렇게 뭔가 뿌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쵸? 뿌리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명칭을 한번 적어보면은 자, 여기 삐죽삐죽 짧게 여러 가닥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가지처럼 뻗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죠? 가지, 돌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닥 길게 뻗어 나와 있고 끝이 뿌리처럼 되어 있는 이 공간은 뭐라고 부른다? 촉삭, 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세포체는 세 부분, 신경세포체 그 주위로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축삭돌기 부분에는 뭔가 뱅뱅 말려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말려있는 부분이 축삭돌기 전체에 이렇게 감겨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빈 공간이, 노출된 공간이 있기도 하다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빙빙 말려 있고요. 이 말려 있는 이 구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말려 있다라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집이 축삭돌기의 모든 부위에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된 부위가 있다고 했죠. 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노출된 부위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군데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자, 어떤 과학자 이름이 뭐였지? 랑비에였죠. 자, 랑비에 결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림의 왼쪽에 그림에 한번 봐보면, 자, 지금 슈반세포라는 걸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우리 마리집은 뭔가 구조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축삭돌기에 지금 감겨있는 게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마리집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집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과학자가 마리집은 뭘로 되어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이 말려있는 이 아이의 정체 또한 어떤 세포인 거예요. 자, 세포의 막이 길게 늘어나서 뱅뱅 꼬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슈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슈반 세포라고 붙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마리집은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마리집은 슈반 세포가 길게 막이 늘어난 상태로 자, 축삭돌기를 말고 있는 구조물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런의 구조에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 봤을 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세 개였죠. 그쵸? 자, 이거를 표에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핵과 미토콘드리아,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세포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 뭐였더라? 신경 세포체라고 불렀어요. 이름 외워주세요. 신경을 이루는 세포의 구조물이다 라고 해서 신경세포체. 자, 그리고 일반적인 이 아이는 무엇을 하느냐? 세포가 하는 일을 이 아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신경세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경세포체가 하겠습니다. 자, 뭔가 신경세포체의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신경세포체가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우리 이제 두 개 남은 게 돌기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는 뭔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그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받아들이는 부위고 누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부위일까? 자, 이거를 갈라봐야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뭔가 받아들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받아들이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요거부터는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가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신경세포가 하나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영상에서 보셨죠. 자, 그래서 가지돌기 부분이 받아들였는 걸 또 다른 뉴런에게 주려면은 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주는 부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돌기. 자,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거. 자, 전달하는 부위는 누구일까요? 남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름 뭐라 부른다?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자, 우리 영상에는 축색돌기라고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식 표현이고요. 자, 지금은 축삭돌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여기 칸 채울 때 축색이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있는 거 마저 채워볼게요. 자, 축색돌기에서 슈반세포의 막이 늘어나서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 자, 돌돌돌돌 말려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나요? 마리집이라고 했고요. 자, 마리집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신경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자, 세포에서 정기적인 자극으로 뭔가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뉴런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정기적인 변화다. 정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자극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자, 우리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선에 바깥에 돌돌 말려 있는 부분인 피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한 역할이 뭐냐?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전선에 전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바깥으로는 빠져나오지 않게 해요. 자, 마리집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아이도 전선에 피복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이 전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 우리 전기가
끊기는 어떤 물질을 뭐라고 하나요? 연체라고 하죠.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집은 쉽게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보면 마리집이 없어서 축삭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자, 우리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전기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였댔죠. 자, 이름은 랑비에, 그래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뉴런의 종류를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런의 종류를 크게 봤을 때 어떤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가르기도 하고요. 기능에 따라서 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뉴런의 종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냐 쟤냐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구조적으로 뭔가 분류를 할 때, 자, 우리 크게 마리집이 있냐 없냐 구조적으로 많이 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한번 봐보면요. 자, 여러분들 확대를 좀 더 해보면은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죠. 그쵸? 자, 그리고 밑에는 마리집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우리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신경.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에 마리집이 없어요. 자, 우리 달팽이 중에 등껍질이 없어. 그러면 민달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늬가 없어. 민무늬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마리집이 없어. 민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자, 민마리집은 마리집이 없는 거, 밋밋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은 구조적으로 마리집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옆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집 신경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 그리고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은 뭐에서만, 자, 우리, 쌓여 있지 않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고요. 자, 선생님이 아직 상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까 계속 영상에서도 보고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나온 거. 자, 신경에서는 자극이 전달 이제 들어왔어. 뉴런에 들어왔어.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에서는 전기가 차단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경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어떤 반응을 흥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흥분이 발생했다. 자, 여기에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민마리집 신경으로 살짝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져 있지 않은 걸 말하고요. 자, 여기서는 뭔가 전기가 차단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축삭돌기 전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리집은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자, 일단 가지돌기에서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다른 뉴런에서 온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데까지 전달을 해주려면은 축삭돌기를 쭉 지나쳐서 전기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마리집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껑충 건너뛰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멀리뛰기 뭐 이런 거 그 경기 같은 거 할 때, 자, 우리가 콩콩콩 달려와서 멀리 얍 뛰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도약뛰기 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떤 정기적인 게 건너갔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자,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 용어가 생소하겠지만은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정기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정기적인 반응이 껑충 껑충 건너뛰면서 마리지브에서는 건너뛰면서 이렇게 반응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민마리집 신경에는 차단되는 부위가 없으니까 모든 공간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흥분이 아까 정기적인 반응이 일어난 걸 말했죠? 자, 그리고 전도가 뭐다?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정기적인 어떤 반응이 지나가는 거. 자, 그 속도가 어떨까요? 마리집 신경에서는 껑충껑충 건너뛰면서 가야 돼. 자, 민마리집에서는 모든 공간에 총총총총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 자, 어디가 훨씬 빠를까요? 자, 우리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우리, 복도에, 창문을 쭉 닫고 집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문이 띄엄띄엄, 열려 있는 거예요. 자, 혹은 어떤 사람은,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모든 교실의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빨리 닫고, 창문을 닫고 집에 갔을까요? 당연히 띄엄띄엄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만 여러분 좀 빨리 닫을 수 있었겠죠. 그쵸? 모든 창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는 다 닫다가 보면 오래 걸려요. 그쵸? 자,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집 신경은 정기적인 반응을 껑충껑충 건너뛰면서 빨리 반응이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민마리집 신경은 모든 공간에 정기적인 반응을 다 일으키고 지나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빠르다? 말이지. 신경이 훨씬 빠르고요. 자, 그리고 누구에 비해서? 민말이지. 신경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척추동물이 가장 많이 진화가 일어나서 발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척추동물이 가장 잘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척추동물일수록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 자, 척추동물에서만 마리집 신경이 있습니다. 무척축 동물에서는 마리집 신경이 발견이 안 돼요. 모두 민마리집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척추동물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등생물이라고 생각되는 동물에 올수록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자, 우리 사람은 마리집 신경의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뉴런의 종류는 하는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가르기도 하는데요. 자,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 자극이 들어와요. 어디에서? 자, 어떤 대부분 감각기관에서 들어오겠죠? 감각기관 들어와요. 자, 요거를 뇌와 같은 중추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쵸? 자, 판단했어. 너 팔다리 좀 움직여봐.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반응이 일어나는 건 보통 근육이고요. 자, 우리 요거를 반응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자극이 주어진 다음에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에 관여하는 뉴런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뉴런들의 하는 일이 요겁니다. 그쵸? 자, 우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까지 가요. 자, 여기서는 하는 게 뭡니까?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와 같은 곳에 명령을 내리는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런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몸의 중심부까지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자, 뭐라고 하냐.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뭔가 감각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감각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뇌와 같은 중심부에도 신경이 있어야 서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신경이 없어. 텅 비어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뇌와 같은 중심부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자, 그때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뭔가, 연결한다고 해서 연합, 뉴런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어. 자, 요거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까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중심부에서 몸의 바깥쪽으로 나간다. 라고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구심성, 그 다음에 원심성, 이 뜻 아시나요? 자, 우리가, 뭔가,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회전하는 물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중심부, 안쪽으로 향할 때, 우리 뭔가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중심부로 향하는 힘을 뭐라 그래? 뭐라 그러나요? 구심력.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운동하는 물체의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을 뭐라고 하나요? 원심력. 자, 그래서 우리 중심부로 향하는 거 구심성, 자,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원심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서 중심부로 향하고 있는 뉴런은 구심성 뉴런, 자, 그리고 중심부에서 나가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원심성 뉴런. 자,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우리 몸에 운동을 일으키겠죠. 그죠? 반응을 한다는 건 운동을 일으키겠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감각기관에서 자, 지금 자극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은. 자,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연결하네요. 연결하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연합 뉴런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바깥에까지, 반응기까지 뭔가, 보내주는 거. 바깥쪽까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거. 자,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화살표가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감각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알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선생님 화살표가 없거나, 이렇게 뉴런 3개만 나와 있으면, 뉴런 3개만 나와 있으면,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대답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적으로 이 그림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모든 뉴런이 모양이 같지가 않습니다. 자, 특히 기능에 따라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심성 뉴런, 열합 뉴런, 원심성 뉴런의 모양이 살짝씩 달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 보시면은 자, 여기에 구심성 뉴런은 자,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자, 여기가 뭔가요? 자, 지금 자극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가지돌기죠. 그죠? 자, 근데 가지돌기의 우리 일반적인 모양을 한번 봐 보시면 가지돌기 그 아래쪽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세포체였죠. 자, 근데 그림에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지돌기에 뭔가 신경세포체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신경세포체가 그림에 보면은 어떻게 있나요? 신경세포체가 그림에 한번 봐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핵이 있고요. 자, 지금 세포질이 있어요.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아마도 핵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세포체가 촉싹돌기의 어느 한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이 무엇이다? 자, 우리 구심성 뉴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뉴런들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상에, 이게 좀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신경 세포체라고 그림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체가 촉싹돌기 가운데 돌출되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심성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끄트머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 가지돌기가 있는 부위에 연결된 곳은 감각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양 끝에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으니까 연합 뉴런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큰 특징이 뭐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더 고른다고 한다면 연합 뉴런은 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진 아이가 없어요. 민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마리집 뉴런으로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심성 뉴런은 자, 지금 끝에 있는 뉴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 보시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것이 구심성 뉴런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뉴런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원심성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대부분 촉싹 돌기가 발달되어 있고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은 둘 다 마리집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 모든 뉴런이 마리집에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마리집에 있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연합 뉴런은 대부분 마리집이 없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거는 구심성,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세 개를 정리하면 되고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감각신경을 구성한다. 자, 감각신경 아까 선생님 설명했고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다 라고 했죠. 자, 우리 받아들이는 거 뭐였더라? 가운데까지 전달하니까 자,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우리 구심성 뉴런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잘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감각 뉴런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표 괄호 메꾸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뇌와 척수.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나의 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심부예요. 자, 그와 같은 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중심부를 구성한다. 자, 우리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연결 뉴런 아니고 뭐라고? 연합 뉴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중추에서 내린 명령을 여러 반응기로 근육으로 전달한다. 자, 우리 이거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했나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자, 원심성 뉴런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원심성 뉴런은 뭐라고도 한다? 운동 뉴런이라고도 부른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새로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복습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했던 거를 바탕으로 형성평가 문제 3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